안 봐요, 정부에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처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험입니다. 전북의 14개 시군을 살펴보면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 전년도에 비해 이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개선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순창입니다. 과연 무엇이 순창군의 인구 유입을 가능하게 하고 또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게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순창군 최영일 군수를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먼저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를 비롯한 우리 800여 공직자는 우리 군민들께 약속드렸던 군민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 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 인구 증대 5대 군정 목표를 착실히 이행해서 우리 군의 비전인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 원년을 만드는 한 해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도의원 시절부터 제가 보았는데 항상 이렇게 건강한 체력 그리고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네, 유지하고 네, 계시는데 네. 체력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올 초에 순창군 한 320여 개 마을을 다 순회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까? 전년도는 317개 마을이었습니다. 예. 23년도에 317개 마을 방문을 다 마치고 전년도에 다녔으니 올해도 다 다녀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전년에 비해 3개 마을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320개 마을 한 곳도 빠지지 않고 큰 마을, 작은 마을 가릴 것 없이 예. 전 마을을 다 다녔습니다. 연초에 추운 겨울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7일 동안 320개 마을 어떻게 도신 거예요? 군민들, 마을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반갑게 해주시니까 힘들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더 가고 싶을 정도로 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지금까지 못다 했던 마을 어르신들의 애로사항, 또 수건사업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예. 오히려 제가 더 군수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녔던 시간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14개 시군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마을 곳곳까지 돈 시장 군수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반응이 궁금해요. 어르신들 아유 우리 젊은 군수 오셨습니까 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던가요? 또 어떤 말씀들 많이 하시던가요? 지금까지는 상징적으로 큰 마을만 방문을 하셨죠. 과거에는. 예. 그래서 저에게도 큰 마을 몇 군데만 가십시다. 뭐 이렇게 제안을 하길래 큰 마을만 군민이고 작은 마을은 군민이 아니냐. 가려면 다 가고 안 가려면 다 안 가야 된다. 해서 시작해서 다녔던 것이 정말로 다니기를 잘했다. 예.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20년 동안 줄기차게 행정에다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전년도에 제가 갔다가 올해 그 마을 다시 방문했더니 20년 만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것은 곧 전년도에 마을 방문했을 때 약 1,090건의 민원사항을 청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24년도에 마을 방문할 때는 전년도에 건의했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피드백을 보고를 하러 가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건의했던 사항을 군수가 언제 처리가 됐고 예. 처리가 된 사유는 뭐며 어떤 이유로 처리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국민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폭발적 반응을 보여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다. 네.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 이런 문구들은 많이들 쓰셨어요. 열린 행정, 찾아가는 행정,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데 이제 곳곳을 대표적으로 다녀오고 나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선에서 그쳤다면 지금 최영일 군수께서는 2년 동안 한 곳 마을을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셨다. 단순하게 군수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네. 뭐 작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많게는 몇십억이 소요되는 민원들이 산재되어 있었죠. 그래서 전년 대비 올해 마을 방문했을 때 민원 건수가 한 50% 정도가 줄었습니다. 요즘에 군민들은 모든 민원에 있어서 감동 행정이라 그러죠. 희망 고문이죠. 쉽게 예, 말하면. 얘기는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다리고 또 기다림에 지치죠. 그러다 보면 전형적인 탁산 행정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우리 간부회의나 직원들께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내용 중에 하나가 해드리려면 예. 하려면 빨리 해드려라. 희망 고문시키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빨리 포기하게끔 설명을 드려라. 예. 이런 것이. 진행자가 말이죠. 인터뷰를 한 3분 정도 해보면 오늘 방송이 순조롭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런 느낌이고요. 하나 더 제가 오늘 군수님과 같이 오신 우리 직원들을 보면서 놀랐던 점은 명찰을 차고 있어요. 네, 네. 기획예산실장님, 공보팀장님 명찰을 차고 방송국에 일부러 온 건 아닐 것이고 네, 네. 평상시에도 이렇게 명찰을 차십니까? 제가 가장 명찰을 모범적으로 차고 다니니까 예. 명찰을 차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전 직원이 명찰을 폐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명찰을 폐용하게 된 계기는 공무원증, 신분증을 우리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공무원을 상담을 하고 나와도 어떤 공무원을 만나고 왔는지를 몰라요. 예. 그런데 반드시 이 명찰에는 소속 부서하고 이름이 써져 있기 때문에 이름이 가장 크게 나와 있어요. 이 자체가 그 민원인으로 하여금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졌죠. 예. 그래서 저도 항시 명찰을 차고 다니고 있고 전 간부를 비롯해서 순창군 소속 공무원들은 명찰을 차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제가 오프닝에서 전북의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소멸할 위험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순창군이 전년 대비해서 인구가 늘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러한 행정의 적극적인 찾아가는 발로 뛰는 행정의 결과일까요? 22년도 제가 취임 이후에 21년도에 인구 총조사한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예. 전국 자치단체 중에 인구 감소율, 지역 소멸 위험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순창군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2021년도에 그랬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2022년도에 여기에 대한 공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에 대한 아동행복수당이랄지 대학생 생활지원금이랄지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지도 높이고 인구 소멸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는 공약들을 충실히 준비한 결과가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업으로 그 군정 목표에 맞춰서 우리 군정을 역량을 집중시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일단은 그거라도 빨리 시행을 하자. 보편적 복지 정책 가운데 순창군이 좀 자랑할 만한 것, 아동 행복 수당이라든지 대학생 생활지원금 네네. 정책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0세에서 1세에서는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2세에서 6세까지는 정부에서 1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공약을 2세부터 17세까지 매달 40만 원씩 아동행복수당을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어요. 예. 보건복지부 협의를 했어요. 안 돼요.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세에서 6세까지는 정부에서 10만 원씩을 주고 있으니 순창군도 그러면 똑같이 10만 원을 한번 줘봐라. 그래서 협의를 받았어요. 예. 그러면 7세부터 17세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한 결과 3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네네. 그리고 중위소득 3인 가족 기준했을 때 337만 원 이하인 가족 아동행복수당이 이 조건을 달았어요. 네네. 보건복지부에서. 네. 그래서 여기에서 2자녀 이상이면 되고 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중위소득 80% 이하 네. 3인 가족 377만 원 이하인 가족에는 아이가 하나라도 네네. 이걸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금 2세부터 17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순창군 전체 아동 대상 중에 약 92%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제도는 전국적으로 최초가 아니겠느냐. 시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리키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고요. 한 가정에서 하나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둘인 가정도 있고 셋인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순창군에서 초, 중, 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대학에서 받는 장학금을 빼고 네.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 또 그 가정의 소득도 따지지 않고 재산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8학기 동안 학기당 200만 원씩 4년 동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예. 전년도에 여기에 포함된 예산 약 23억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야, 순창에서 나고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그 기분, 또 네네. 학기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그 청년들의 마음이 곧 고향에 대한 애정으로 남아서 다시 순창군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분들의 그 최고령화율이 순창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은 어떻게 좀 차별하고 있으실까요? 우리 순창군 인구의 36%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를 빼고는 보편적 복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수에 출마하기 전부터 순창군에서 운영 중인 1,200개 노인 일자리를 3,000개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어르신들에게서 나오는 가장 큰 불만이 저 어르신은 왜 노인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나는 왜 노인 일자리에 참여를 못하느냐, 이런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됐고,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노인 일자리는 내가 일자리에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통이 되고 그렇죠. 삶의 활력소가 생기고 또 나중에는 결국에는 용돈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22년도에 1,200여 개, 2024년도에 1,800여 개, 올해 2024년도에 2,833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인 일자리가 뭐 공익형도 있고 사회 서비스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취업 알선형이 있고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만족스럽게 노인 일자리에 대만족하고 네. 계시고 올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순창군 65세 이상 어르신들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군에 거주하시는 모든 어르신들한테 보편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정책이 뭘까 네. 해서 임이용 지원 사업을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애정, 또 도의원부터 봐온 순창군, 그리고 이제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네네. 무언가 우리 순창이 여러 어려움에 처한 곳이긴 하나 그래도 비법,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걸 통해서 한번 우리 800여 명의 공무원들과 함께 더불어서 순창을 살려보자. 네. 아마 이런 결실의 결과로 예. 전년 대비해서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개선이 됐다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어요. 네네. 실제로 인구 전출보다 유입이 더 많은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요인이 가장 컸다고 보신 거예요? 전년도에 순창군에서 434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출생아 수가 7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355명이 자연 감소됐다는 네네. 이야기죠. 우리 군정 5대 목표 중에 네 번째가 따뜻한 복지, 다섯 번째가 정주 인구 증대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보편적 복지 속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공약들은 단순하게 따뜻한 복지, 정주 인구 증대가 아닌 인구 유입 정책하고 아주 강하게 연동되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전자에 설명드렸던 아동 행복 수당이랄지 대학생 생활 지원금이랄지 농민 기본소득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고 지원이 되면서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청년들의 유입이 도드라집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청년 종자 통장에 대한 지원,
지금은 18세부터 39세까지인데 우리가 그걸 보건복지부 협의를 해서 나이를 49세까지 늘렸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군에는 발표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보편적 복지 속에 속해 있는 정주 인구 증대에 관한 정책들이 맞물려서 네. 인구 유입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봄철 행락객들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갈까 하면 뭐 갈 곳들은 많지만 순창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천산이 있죠, 체계산이 있죠, 용골산 하늘길까지 뭐 그 이외에도 둘러볼 만한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관광의 유입 효과도 꼭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관계 인구, 생활 인구를 네, 늘려나가는데 큰 효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예. 우리 강천산은 1980년도에 전국 최초의 국립공원 맞습니다. 애기 단풍으로 유명하고 뭐 와셔서 보시다시피 뭐 병풍폭포, 구장구 폭포 남녀노소 누구나가 아주 가족과 함께 편하게 올실 수 있는 곳이죠. 예. 전년도에 내방객이 약 1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순창군의 핫플레이스 가장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용골산 하늘길. 예. 암벽에 잔도를 설치를 했죠. 그렇군요. 총 길이가 1096m입니다. 용골산 하늘길에 올라 보시면 어머니의 품속 같은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즈넉한 섬진강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예. 관광지를 만드는 목적은 결국은 그 지역을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결국은 지역을 알려서 사람이 오게끔 만들어서 지역에서 쓰고 가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우리 순창군도 그런 관광지 개발은 많이 해놨는데 예. 관광객이 오는 낙수 효과를 조금 톡톡히 누리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지 않느냐. 여전히 순창도 예외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취임 이후에 강천산 입장료가 3,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5,000원 올렸습니다. 거기 나머지 이 2,000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환원을 해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강천산이 생긴 이래로 강천산 상가분들이 순창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져왔어요. 네.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돌려받은 2,000원은 반드시 쓰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강천산 내에서 팔고 있는 밤, 커피, 뭐 우리 이 지역의 농산물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 상권이 살아났다라는 말씀드리고 용골산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을 했어. 네네. 그래서 거기도 4,000원을 받아가지고 2,000원을 상품권을 내드리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거기는 아직 기반 시설이 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상품권을 들고 읍으로 나와가지고 점심도 드시고 가시고 지역 상점도 들리고 가시는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로 예. 지금 운영되고 있다. 관광 유입을 통한 경제 효과는 있으나 아까 말씀하신 낙수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한 부분은 역시 네네. 머무르는 관광에 있어서는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숙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까 체계산 말씀은 좀 생략됐지만 네. 여러 연계에서 충분히 1박 2일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순창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뭐 관광 코스별로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코스는 다 만들어져 있어서 네.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체류형 관광지로 가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분명한 것은 하루를 왔다 가든 이틀을 왔다 가든 우리 순창의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 개발이 가장 시급하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말이죠. 순창에 있어서는 또 큰 축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1월에 출범했는데 첫 체육대회가 순창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 시너지 효과를 지금 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아시다시피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1회 도민체전이거든요. 네. 거기에 따른 상징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 또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대회장에 대한 사전 준비가 굉장히 필요로 하고 거기에 따른 이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약 5만여 명이 9월 6일부터 8일까지 방문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 주차, 또 안전사고 네. 예방까지 포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스포츠 마케팅이 효자 종목이 됐어요. 네, 그 그렇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 텐데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상 겨울철에 관광철이 아닌 곳은 아무래도 지역 상권이 이 비수기에 더 접어들기 때문에 네. 그것을 대체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년도에 47개 대회를 유치를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전국 회장기 소프트 테니스 대회가 순창군 일원에서 열렸는데 선수만 약 1000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열흘 동안 지역에서 대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까지 이분들이 지역에 머무름으로써 지역의 숙박업소, 분식집, 통닭집, 피자집 특수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회를 유치함에 따른 선수들이 지역에 머무르면서 쓰는 지역의 낙수 효과가 지난 연도에 따져보니까 약 50억 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다. 예. 이런 결론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 순창군의 상권을 살리는 효자 종목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 마케팅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320개 마을 돌면서 느낀 점은 역시 농업 순창이구나.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하셨을 텐데 농민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농민, 농업, 농촌이 돼야 될 텐데 아마 큰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정책들을 펼치고 계실까요? 자치단체별로 농업에 관한 것들 또 소득에 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순창군 군정 목표 3번째가 돈 버는 농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버는 농업을 실현시킬 것인가. 아시다시피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농사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쌀값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민 수당으로 전라북도 일원의 농민들께 연 60만 원 지급하고 있던 것을 농민 기본소득 개념으로 이걸 바꿔서 1년에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의 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소득으로 200만 원까지 상향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어요. 예. 그래서 22년도에 80만 원, 23년도에 120만 원, 올해가 목표액이 160만 원입니다. 내년도가 200만 원 목표액에 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순창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약 6,700여 농가에게 올해는 16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네. 내년까지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농민 기본소득이 가장 큰 대표적인 네.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13개 군 단위가 시군이 다 비쌀 겁니다. 네네. 인구 유입되기 쉽지 않고요. 인구 네, 늘어나긴 맞습니다. 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라도 좀 행복하게 삶의 질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방편 중에 하나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떤 계획들, 각오를 실질적으로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민선 8기의 핵심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 보편적 복지는 지금 현재 순창에서 살고 있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모든 정책들이 거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창에 살아서 행복하다. 내가 순창에 살아서 좋다. 내가 순창에 살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것들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창 군민들의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한 것들 또 우리 순창 군민들 순창읍이 살아야 순창군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중심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예. 또 거기서 한 가지 더 꼽으라고 한다면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가 우선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또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우리 이 순창 군민들께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우리 순창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 참여, 지지, 성원해 주신 덕택에 성공적으로 민선 8기가 안착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저희 순창군을 믿어주시고 우리 순창 군정에 대한 믿음과 사랑, 관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저도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17일 동안 320개 마을을 다 돌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는 어렵 수 있겠습니다만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 현장이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편적 복지정책, 순창군의 정책을 통해서 인구가 적은 숫자이긴 하나 유입되고 늘어나고 있는 순창군. 이 모델이 우리 전북의 14개 시군에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전북특별자치도 이름으로 첫 번째 치러지는 전북체전이 순창에서 열립니다.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도민들도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순창군 최영일 군수를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주신 수신료로 함께했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